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결혼을 한 30대 새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식을 미뤄야 했지만 미뤄진 만큼 결혼 생활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의 어려움으로 결혼까지 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막 결혼한 초짜 유부녀로서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살 것 같던 부부도 몇 년 후 이혼할 수도 있고 결혼을 통해 삶이 완전히 바뀌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결혼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렵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제 결혼 이야기를 공유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결혼에 대한 웃지 못할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작은 사업을 하시며 무남동녀 가운데 외동딸로 태어났기에 부모님의 사랑을 가득 받아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집안에서는 항상 애정을 받을 수 있어 어릴 적에는 제 자신이 모자란 점이 없다고 느꼈지만 한 가지 부족한 점은 항상 외로웠다는 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셨지만요. 사업을 운영하시느라 바쁜 부모님 사정으로 인해 저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다른 형제나 자매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외동이라서 어릴 적부터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저는 타고난 성격이 조용하고 소심해서 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를 사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소심한 성격 덕분에 먼저 다가가서 말 붙일 줄도 몰랐고 그래서 친구를 사귀기 어려웠습니다. 왕따를 당한 적은 없지만 친구가 많은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나마 마음이 맞는 친구 한둘이 있어서 다행했습니다. 그렇게 일상적인 학창 시절을 조용하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친구가 별로 없는 탓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저는 심심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한 번도 성적 스트레스를 주신 적이 없었지만 제 스스로 좋아서 시작한 공부였어요. 타고나게 좋은 머리는 아니었지만 저는 노력하는 만큼 보상받는 기쁨을 느끼며 점점 공부에 흥미를 붙여갔습니다. 덕분에 학창시절 제 특기는 공부였어요. 사실 공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남들처럼 그림을 잘 그린다거나 노래를 잘 부른다거나 하는 것처럼 공부를 특기라고 말할 만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게 제가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장점이었습니다.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특별한 재주가 있었더라면 다른 꿈을 꿔봤을지 모르겠지만 공부가 유일한 특기였던 저는 결국 학업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 공부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생각해보니 대학 교수가 제 적성에 맞을 것 같았어요. 교수는 평생 학문에만 전념하면 되는 일이라 다른 선택지가 없는 저에게도 적절할 것 같았죠. 그래서 꿈꾸던 교수가 되려고 대학에 진학했고 대학생이 되자마자 새로운 환경에 설레고 긴장했어요. 성인이 된다면 그런 고민은 더는 없을 줄 알았는데 대학생이 되었더니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지 않아서 놀랐어요. 하지만 교수가 되는 목표가 있었기에 다른 것들은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교수의 길을 모호한 꿈으로만 생각하던 저는 대학 생활을 즐겼어요. 하면서 제 목표를 더욱 단단하게 다졌고 좋은 학점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보통 대학에 들어가면 놀기 바쁠 텐데도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도 그 힘든 고3 시절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었죠. 어른들은 놀 때는 제대로 놀 줄도 알아야 한다고 하셨지만 그것도 놀아본 사람이나 하는지 대학에 가서도 놀 줄을 몰랐던 저는 다른 사람들이 미팅이나 소개팅에 청춘을 즐기는 동안 연애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한창 놀기 좋아할 나이였지만 연애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기회가 제게는 별로 찾아오지 못했네요. 제가 그리 예쁜 얼굴도 아니었고요. 앉아서 공부만 하다 보니 어릴 적부터 늘 통통한 몸매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제 사이즈는 항상 66이나 77이었고 대학에 입학하면서 다이어트를 해도 66 정도의 통통한 몸무게를 유지했었죠. 부모님은 내 눈에 안경이 새롭네 라며 나를 이쁘다 하셨고 제 스스로도 몸에 큰 불만은 없었지만 통통하고 평범한 외모로는 또래 남자들에게 크게 인기 없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번호도 따고 소개팅도 자주 가는데 나는 먼저 다가오는 남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도 남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연애를 할 수 있는 스타일은 아니었죠.
나는 나이를 먹어도 외로움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운명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 이전에 친하지 않았던 학교 동기 중 한 명이 자신의 친구에게 나에 관한 얘기를 듣고 소개시켜달라고 했다. 그래서 먼저 연락이 왔는데 그런 일은 처음이었기에 놀랍고 얼떨떨했다. 그 당시 나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호감을 표현했다는 것에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사실 내면에서는 연애를 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게다가 그 친구의 말로는 그 사람이 정말 착하고 큐스트링 가장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시에는 오로지 공부만 하던 제가 호기심과 설렘에 가득 차 소개팅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소개팅 경험이 없어서 약속 전날까지 얼마나 긴장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왜 제게 소개를 받고 싶어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실망을 안기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무색할 만큼 우리의 첫 만남은 정말로 좋았습니다. 신중하게 선택한 듯한 음식점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자리를 옮겨 카페에서 대화하는 동안 그 남자는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끌며 계속해서 제 기분을 살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남자가 제게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나를 보이고 싶어 하고 있고 나도 그 느낌을 받았어요. 서로 잘 알지 않는데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놀라시겠지만 사실 소개팅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데 연희 씨 얘기를 듣고 너무 관심이 갔거든요. 물론 사진도 너무 예쁘시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소개를 부탁했습니다. 그 친구가 나에 대해 좋은 얘기를 해주었는지 나를 좋게 봐준 그 남자에게도 저도 호감이 생겼어요. 매너도 좋고 성격도 좋아 보이는 경준 씨는 제가 착하고 귀엽다며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었어요. 누군가로부터 그런 호감을 받아본 적이 처음이었던 제게요. 경준 씨에게 마음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연애를 하면서도 경준 씨는 제게 참 잘해 주었습니다. 내 어디가 그렇게 예쁜지 매번 찬사를 아끼지 않고 귀엽다고 말했고 교수 준비를 하는 나를 보며 독특하다고 좋아해 주었죠. 그런 애정 표현이 익숙하지 않아 어색해하던 나를 연애 경험이 거의 없는 것을 알고 이해해주지 못할 정도였어요. 아니, 우리 연희 같이 착하고 똑똑하고 귀여운 여자를 왜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야? 사실은 연희야, 내가 남자들의 마음을 몰랐던 게 아니야. 그럴 리가. 내가 모글이 대단하다고 나를 이렇게 예뻐해주는 건 우리 부모님이랑 경준 씨밖에 없는데 경준 씨야말로 콩깍지 씨인 거 아니야? 에이, 아직도 내 눈에는 너무 예쁜데 이게 콩깍지일 수가 있나? 그러면 평생 콩깍지 안 벗으면 됐지 나는. 자기를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좋았어. 아, 지금도 매일 결혼하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빨리 결혼하자, 연희야. 응, 저를 너무 아껴주던 남자친구는 저와 일찍 결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이제 연애 1년 차인데 너무 빠른 게 아닐까 싶었지만 저도 저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그 얘기가 듣기 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사 과정을 준비하던 저는 아직 결혼하면 진정 여움. 게다가 내 수입도 별로 많지 않았어. 결혼하면 내 학업에 지장이 생길까 봐 걱정도 했어. 또한 경준 씨를 만나기 전에는 결혼을 일찍 하려는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결혼 얘기가 부담스러웠어. 남자친구는 외조를 해줄 거라며 나를 설득했지만 나는 내 미래를 위해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했어. 하지만 경준 씨는 확신 있어 보였어. 나랑 결혼해서 너 학업 방해받는 일은 없을 거야. 오히려 결혼한 후에는 내가 너를 응원할 테니까. 넌 외조해질 수 있다는 거야. 옆에서 도와주고 응원해주는 것, 남자친구보다 남편이 더 잘하지 않겠지. 연희야, 나는 너랑 빨리 결혼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 결혼한다고 당장 아이가 생긴다거나 그런 건 바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서로 좋아하는 사이에 더 오래 붙어 있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주면 좋겠어. 응, 그 말을 듣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해줄 사람이 어디 있을까 생각이 들어. 그리고 그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아 했죠. 결국 남자친구와 이런 결혼을 결정했어.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가정에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경준 씨는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보통 그런 자리라면 불편하고 떨릴 법도 한데 경준 씨는 항상 그런 것처럼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새삼 그 사람에게 또 반하게 되었어요. 나한테는 없는 경준 씨의 당당함과 자신감이 저는 늘 부러웠거든요. 경준 씨가 우리 집에 인사를 하러 왔을 때 부모님은 염려했던 것보다 경준 씨를 반겨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워낙 저를 걱정하시고 아끼시는 편이라 혹시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꼬투리를 잡으실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식사 자리 내내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어서 와요. 연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연희가 계속 칭찬을 해서 어떤 청년인지 항상 궁금했는데 이제서야 만나보게 되네요.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는데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연애는 두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끼어들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너무 일찍 결혼 이야기를 듣기에 놀랐어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은 이야기를 듣도록 해요. 사실 우리 부모님은 제 결혼 소식에 당황하셨어요. 제가 좀 서두르는 편이라서 고민을 했었으니 걱정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오겠다는 경준 씨를 환영하며 맞아주시는 부모님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첫 만남이라 그런지 아직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거나 상견례 날짜를 바로 잡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이 남자친구에게 이것저것 질문도 많이 하시고 예비 사위를 보며 웃어주시는 걸 보며 관심을 많이 표현하신다고 생각했고 그걸 보고 저는 부모님께서도 남자친구를 좋아해 주시는 거라 여겼어요. 하지만 어색하고 조심스러웠던 자리가 끝나고 경준 씨가 집으로 돌아가자 부모님은 그제서야 제게 두 분의 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연희야, 그 청년 정말 좋아? 왜 엄마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글쎄, 내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 건지 막상 직접 보니 좀 걱정이 많이 들어. 왜 그래요? 경준 씨 좋은 사람인데요. 왜냐면 혹시 경준 씨가 학벌에 의해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 고졸로 성공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학력은 별 문제가 안 된다고 하죠. 다만 너와는 많이 다르다. 너랑 함께 있으면 비교가 될 거고 스스로 자격지심을 느끼게 될까 걱정돼요. 에이, 경준 씨는 다른 사람이에요. 나를 그렇게 아껴주는데 내가 자격지심을 느낄까 봐요? 글쎄,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자신감이 지나쳐 보이고 자존감이 높다는 것과는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스타일은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혹시나 차기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거나 자기 와이프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내게 억하심정을 느끼는 건 아닐까 걱정이 들어. 저는 경준 씨가 자신만만한 모습이 호탕해 보일 거라 생각했는데 부모님은 저랑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제가 데려온 사람이라 그런지 나쁘게 말씀하지는 못하셨지만 분위기만 보아도 그리 좋지 않게 생각하신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빠도 그렇게 생각해. 경준 씨 자신감이 너무 과하다고 그 친구 지금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그러지 않았니? 집안도 그렇게 여유로운 집안은 아니라고 했어. 그 친구가 오늘 내 차를 타고 왔다. 회사원들은 월급이 꽤 높을 텐데 그런 차를 타면서 유지비를 충당할 여유가 있는지 생각할게. 게다가 시계도 그 나이에 시간 낭비하는데 굉장히 비싼 것 아닌가 생각해. 응, 아니야. 내가 그냥 오래 쓸 만한 물건들을 신중하게 골라 살 뿐이라. 사치하는 사람이 아니야. 싸구려 물건 자주 사지 말고 평생 사용할 물건을 사는 게지. 돈을 가지고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거나 무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은 자신의 신분을 알아야 해. 하지만 몇 년차 직장인이라고 하긴 해도 그 모든 것들은 지나치다고 생각해. 사실 경준 씨야. 평소에 저와 데이트할 때 대학원생인 저를 배려해서 그런지 비싼 곳을 피하고 무리하지 않으려고 했더니 경준 씨가 사치를 한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시계는 사두면 평생 사용할 수 있으니 오히려 똑똑한 소비라고 생각했고, 외제차를 타는 이유도 허세적으로 느껴지기보다는 안정성을 위한 개인적인 선택이라 생각했어요. 사실 저는 운전을 못하기도 하고 차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 외제차의 가격이나 유지비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시각에서는 그것들이 모두 과해 보이고 사치로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더불어 경준 씨가 학벌도 좋고 집안 형편도 좋다는 점도 있죠. 딸과 비교해보니 이것저것 다 빠져 보이는 사위감이 그리 만족스럽지 않으셨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제 선택을 존중하고 싶어 하셨어요. 결국 연인의 결정이야. 내가 평생 같이 할 사람이니까.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라 너무 과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우리도 겨우 한두 번 만난 사람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니? 우리도 내가 확신을 가지면 결혼을 허락할 테지만, 내 스스로도 뭔가 걸리는 게 있다면 그때는 꼭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아무리 이혼율이 높다 해도 이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따라서 반드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겠지 않겠니요. 엄마, 아빠는 널 믿음 마, 저를 믿어주신다며 제게 선택의 권한을 주신 부모님께 저는 감사하면서도 죄송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괜히 사위 욕심이 과하셔서 그러신 게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그게 다 전부 저를 걱정하고 위로하시려고 그러신다는 걸 저도 모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의 말씀처럼 제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신 저는 조건이나 그 사람의 배경보다는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경준 씨가 그런 사람일 거라 의심 없이 믿었어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상견례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나서는 곧바로 결정이 내려진 자리였죠. 남자친구는 최대한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했고 결혼을 미뤄볼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즈를 하자마자 우리 집에 찾아와 경준 씨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곧바로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덕분에 며칠 간격으로 경준 씨 부모님을 다시 만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첫 번째 인사 때는 서로 어색하고 조금 불편했었지만 얘기도 잘 나누지 못했던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도 점수를 따보겠다 생각하며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고 있었죠. 양가 집안 모두 상견례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자리가 자리인 만큼 불편하고 어색한 기류가 짙었어요. 아마도 자녀의 결혼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상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른들은 서로 즉각적으로 말씀을 하지 못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얘기만 오가던 중에 경준 씨네 부모님이 먼저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저희 집 사정을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자녀들에게 많이 해줄 만한 형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요즘에는 꼭 남자 쪽에서 집을 해오는 것도 아니라 생각했어요. 들어보니 애들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준비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쪽 집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요즘은 남녀가 평등한데 저희도 남자 쪽에서 무리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서로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존중하고 싶습니다. 어렵게 시작하는 거야. 우리 때는 다들 그랬지 않습니까?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연희가 공부 중이기도 하고 아직은 벌이가 많지 않아서 부모로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사돈들께서 불편해 하실 수도 있고 서로 의견이 맞아야겠죠? 도와주신다면 저희 약 감사한 거죠. 불편한 것 좀 있나요? 솔직히 저희는 연희가 백수 혹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걱정이었어요. 교수하는 것은 좋지만 언제 될지 모르고 확실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이라도 그쪽에서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그렇다고 우리 연희가 정말 백수는 아니에요. 저희 딸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직 시간이 더 걸릴 뿐이에요. 설마 교수가 안 될까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유학까지 보낼 아이를 시집 보내는 것이 더 걱정이에요. 저희도 따님이 교수가 안 될까봐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워낙 어려운 일이라서 그래요. 말입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아들이 평범한 직장인인데 며느리가 교수라니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생각이 많아지네요. 부부가 상대방의 직업을 중요하게 여길 필요는 없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연희를 무시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성격은 아니며 벌써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수라는 게임에는 은근히 뼈가 있는 경준 씨 부모님의 말씀에도 저도 당황했지만 우리 부모님의 마음도 점점 나빠지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자리가 중요하시지만 연희가 교수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참으려 하지만 딸로서 본 저의 눈에는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여 보였습니다. 저 또한 받은 말이 제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은 쟤를 그리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요. 저는 눈치가 없는 편이라서 처음 만나러 갔을 때는 그런 점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습니다.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던 자리였기에 어른들은 저보다는 다른 걱정거리가 더 크겠죠. 그렇기에 그날 걱정 또한 가끔씩 있었지만 내가 나중에 교수가 되어서 아내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할까 하는 부분은 기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말씀들을 우리 부모님 앞에서 듣게 되니 기분이 많이 달랐습니다. 예비 부모님들이 저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괜히 우리 부모님까지 불편하게 하시는 게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우리 부모님도 그것을 느끼셨는지 참으면서도 평소보다 훨씬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그동안 확고했던 결혼 선택에 대해 조금 흔들리게 되었어요. 아마 우리 부모님은 대학원까지 공부한 딸이며 며느리이자 아내로서 시댁과 남편에게 당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원래는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돈을 자랑하지 않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면 사실은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유일한 딸을 시집 보낸 뒤에도 다 해주고 싶지 않을까요? 비싸고 좋은 아파트에서 신혼을 보내고 싶고 그 사이에서 잘 해낸다면 차도 바꿔줄 수 있겠지요.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매달 제 카드에서 출금하여 쓰게 하면 돼요. 또한 저는 딸아이의 형편을 도와줄 의사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도는 벌써부터 우리 딸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기 때문에 제가 딸을 도와주면 그런 것들이 오이출 방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독이 되지는 않을까 염려스럽네요. 저희 아버지가 무시하지 말라는 뉘앙스로 대놓고 말씀하시니 그제서야 경준씨네 아버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아이고, 그 뭔가 오해를 하셨나 봅니다. 아니, 저희도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애들이 걱정돼서 하는 소리죠. 그래도 결국 결혼은 애들끼리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준이가 결혼을 서두르는 걸 보면 둘이 깊은 관계인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신 대로 부부간에 서로 위치가 어떻든 그런 게 중요하겠습니까? 저도 사돈 말씀대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유가 있으시니 도와주신다고 하시며 저희가 감사할 일이 더 없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 괜히 독이 될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도 잘 할 거예요. 결국 양쪽 부모님들과 오래오가는 대화 속에서 저희의 결혼 준비를 여유롭게 도와주실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말에는 해줄 만큼 해줄 테니 절대 며느리를 무시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당부가 담겨 있었죠. 시댁 부모님도 그에 만족하시는지 더 이상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고 그렇게 우리는 결혼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부모님들은 그쪽에서도 차라리 대놓고 얘기해서 다행이었다며 서로 눈치 볼 것 없이 진행하자고 하셨습니다. 하셨지만 상견례가 끝난 후에도 마음이 그리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이란 것은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돈에 대한 대화나 어른들 사이의 경쟁을 지켜보며 마음이 꽤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돈을 들여도 자식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고 딸이 시집가면서 당할 수 있는 일들을 걱정해야 하는 것일까? 또한 상호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할 결혼에 대해 이미 입장을 바꾸어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여건이 높아지고 일하는 여성이 늘어나더라도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며느리와 와이프가 결국 자식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혹시라도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상상하며 고민이 더해졌습니다. 더구나 전 박사과정 준비를 결혼 후에 시작해야 하는데 그때 과연 시골 가문의 영향으로 일이 틀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갑자기 사업에 관한 얘기까지 꺼내며 결혼에 대한 나의 걱정은 더욱 더해졌습니다. 연희야, 나도 장인어른처럼 사업이라도 시작해볼까? 장인어른도 결혼 시 사업을 꾸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모님이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위기에서 두 사람. 그만큼 사업을 키우셨다는 걸 보면 우리도 할 수 없는 게 없겠죠. 갑자기 어떤 사업이냐면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한참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때랑 지금 상황이 너무 달라졌고 또 나는 이미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우리 엄마처럼 같이 일을 도와주기도 어려울 거예요. 내가 내 의견을 직접 받아야만 할 필요는 없지. 그런데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혹시 연희야, 장인어른께 사업자금 좀 빌려볼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을까? 사업자금에 대해서는 우리 아빠가 워낙 신중하게 대하시는 분이라고 하니까 내가 그냥 빌려달라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아. 연희야,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사업하려는 것도 내 욕심이 아니라 너를 평생 뒷바라지 해주고 싶어서야. 그래서 내가 회사원으로 받는 월급으로는 어떻게 너를 뒷바라지할 수 있겠어? 사업 성공은 별로 보이지 않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우리 부모님 얘기를 빌어 사업을 꺼내고 심지어 아버지에게 사업자금을 빌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어. 곧 부부가 될 예정이니 서로 숨기는 게 없어야지. 솔직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부탁하길래 나는 당황했어. 하지만 나를 위해 사업을 하겠다는 남자친구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며 마냥 나무라지 못했어. 결국 나는 사업 이야기를 되돌아보며 천천히 다시 생각하기로 마무리했습니다. 당장은 결혼 준비에 집중하기로 했지만 다음에 이야기가 나올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걸리는 일들이 생겼지만 여전히 남자친구의 말을 믿고 사랑과 믿음으로 결혼 준비를 계속해왔습니다. 결혼 준비 중에는 후보로 지정한 신혼집 몇 군데를 방문하여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집을 보러 다니면서 남자친구가 좋아할 집을 경준 씨가 좋아한 집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진행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남자친구와 함께 집을 둘러보면서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던 순간 경준 씨가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떴습니다. 한참 뒤에 돌아와서 부동산에 앉아있던 저를 데리고 나갔어요. 오늘 계약 못 하겠다고 했어요. 일단 나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온 남자친구는 잔뜩 굳은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회사에 일 있는 거 알았어? 몰랐어? 그게 무슨 소리야? 일이 있다니. 무슨 일이야? 나 지금 전화로 소식 듣고 오는 길에 너희 아버지의 회사가 망해서 압류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압류라니, 그럴 리가. 부모님은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는데. 대체 어디서 어떤 전화를 받았다는 건지? 아버지의 회사가 압류당했다는 뜬금없는 얘기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는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말이 더 와닿지 않았어요. 너무 놀라서 부모님과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정말로 그 누구와도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봐, 안 받겠지. 너희 회사 이제 끝난 거야? 근데 여태까지 그걸 몰랐어? 아니면 일부러 속인 거야?
속이다니, 나 정말 몰랐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려는데 지금은 뚱뚱하고 돈도 없어졌어. 야, 우리 결혼 취소하고 너랑 결혼할 수 없어. 돈만 보고 결정한 결혼이라면 돈이 없으면 파혼해야지. 여기서 바로 힘을 내자. 우리는 뭐야? 당장 헤어져야 해. 너 지금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나를 돈만 보고 결혼하려고 했다고 몰랐어. 그러면 내가 너의 진짜 사랑이라도 되어 결혼을 하려고 한 줄 알았어. 야, 너 정말 웃기네. 너희의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해? 내가 너를 똑똑해서 좋아했을까? 똑똑하다고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가 어디 있어? 머리에 든 것이 많다고 똑똑한 척을 하는 게 여자는 외모만이 전부라고 생각해. 근데 너가 예쁘거나 날씬하다고 뭐 하나 봐줄 게 없는데 유일한 매력은 집에 돈이 좀 있는 건데 이제는 집안까지 망해가니 어떻게 할 건데?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그런 말을 듣니 저는 그 상황이 믿기 힘들었어요.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결혼까지 결심했는데 그게 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눈에서 피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나쁜 놈아,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내가 나쁜 게 아니라 너가 무능해져서 나쁜 거야? 그래, 정말. 돈이라도 있었으면 어떻게든 돼지 같은 내 비비라도 맞추고 살아보려 했더니 그마저도 이 사단을 만들어서 깨져버렸어요. 사업 자금 좀 받아서 팔자 좀 펴보려 했는데 다 틀어졌어요. 너 그렇게 해서는 평생 결혼 못 할 거야? 제게 저주 같은 악담을 하며 돌아선 남자친구를 보니 손이 덜덜 떨리고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가서 뺨이라도 한 대 때려야 한다 생각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굳어버린 듯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그놈은 충격을 받은 내 모습을 길에 내버려 두고 차를 타고 떠났고 나는 그곳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버지와 오랫동안 함께 일하셨던 아버지 운전기사 아저씨에게 전화가 걸려 있습니다. 아까 회사 일로 여기저기 전화를 걸었던 걸 보실 때 늦게 전화를 주신 듯 했어요. 그때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어서 정신이 없었던 저는 회사 사정을 물을 정신도 없이 아저씨에게 데리러 오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아저씨, 여기 좀 데리러 와주세요. 저 길에 그냥 있거든요. 집에 갈 수가 없어요.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정신없이 말씀하는 제 말을 들으시고 아저씨가 저를 데리러 오시는 동안 그제야 제 가방을 두고 온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까 그 차 뒷자리에 두고 온 걸 그제야 기억해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그 사람도 늦게 알았던 건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이 다시 나를 찾아왔습니다. 다시 마주한 그 얼굴에는 내게 향한 비웃음과 환멸이 가득했고 그는 제 가방을 더러운 짐짝이라도 되는 양 집어 던지듯 내게 넘겨주었어요. 내 물건 내가 잘 챙겼어야지. 사람 귀찮게 말이야. 이제 집에 돈도 없을 텐데 그런 거라도 팔아서 생활비를 보태야 할 것 아니야. 내 마지막 온정이라 생각해. 아무튼 나는 가방도 돌려줬으니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그리고 하필 그 순간에 기사 아저씨가 도착하셨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망언에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삼촌처럼 지내던 아저씨를 보니 참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놈 앞에서는 눈물 한 방울 흘리고 싶지 않았는데요. 말이에요. 왜 울고 있어? 아저씨, 우리 아빠 회사가 정말 압류당했어요. 우리 집 망해요. 너는 회사 이야기를 벌써 들었구나. 아이고, 그래서 울었니? 근데 지금 사장님이 처리하고 계시니까 걱정할 것도 없어. 아마 사장님이 지금 바쁘셔서 연락이 안 되셨을 거야. 정말 별일 아니니까 울지 마라. 응, 별일 아니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왜 회사 압류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번에 새로운 세무사가 뭘 잘못 처리했던 모양이야. 그 세금 처리를 누락시켰는지 일이 좀 꼬인 것뿐이다. 아버지가 지금 관계자들을 만나러 가셨으니 내일쯤이면 다 정리될 거야. 그럼
정말 괜찮아요. 부도 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하죠? 설령 부도가 나더라도 난다고 안 해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너희 아버지를 위해서 돈보다 개인 자산이 더 많다는 건 모르냐? 연인이 그래서 거기 있었구나. 정말 놀랐겠지. 내 얘기를 믿고 이해해. 안심해. 그럼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아버지를 만나러 회사로 가자. 저를 안심시키고 설명해 주시는 기사 아저씨 덕분에 나는 그제서야 놀란 마음을 씻어낼 수 있었어요. 어디서 무슨 소문을 듣고 우리 회사가 망한다 난리를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외환 위기도 거뜬히 넘기셨던 아버지가 갑자기 회사 문을 닫으실 리가 없었어요. 게다가 그 얘기를 전 남자친구도 들은 대로 그 놈이 차에 타려는 나를 붙잡았어요. 연희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괜찮대? 괜찮으면 뭐, 내가 무슨 상관인데? 우리 좀 전에 파혼했잖아. 기억 안 나? 무슨 상관이냐니? 장인어른 일인데 당연히 상관 있지. 그리고 방금 전에 파혼, 이런 건 내가 오해를 해서 그런 거잖아. 그냥 잠깐 싸운 거지. 아, 왜 그래? 잠깐 싸운 거라고? 너 참 속편히 산다. 여태 나를 속이고 우리 집 돈 보고 나를 만났다면서 이제 와서 별일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나 호구같이 보여? 연희야, 내가 잘못했어. 그 아까는 내가 정신이 좀 나간 것 같아 하지만 넌 돈만 보고 결혼하겠다고 하는 건 완전히 안 돼. 화가 나서 그런 거야. 그 장인어른 회사가 문제가 있다는 게 맘에 걸려서 우리 결혼에 영향이 있을까봐 스트레스 받은 것 같아. 이런 엉뚱한 핑계는 제발 하지 마. 최경준 씨. 사과할 필요 없이 오히려 고맙다고 할게. 당신 때문에 예전에 회계사를 속아서 결혼할 뻔했어. 그래도 이제라도 진심으로 말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그동안 너무나 굵고 매력 없는 사람과 만나는데 많이 힘들었어. 하지만 알았어. 내가 너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걸. 그동안은 서로의 흠도 이해한다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나도 잠깐 미쳤었지. 어떻게 너같이 나한테 할 것 없는 놈이랑 결혼을 하려고 했는지. 나는 뚱뚱하고 매력이 없다. 그래도 집에 돈은 있고 교수할 만큼 미래가 창창하지만 너는 뭐 하나 나보다 잘난 게 있니? 돈도 없고 학벌도 낮은 주제인데 허세만 많아서 나야말로 사양할게. 앞으로 나한테 연락할 생각하지 마. 조금 전까지는 그런 놈한테 걷어차이고 파혼하여 너무 비참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무릎 꿇고 사과하는 그 인간을 보니 파혼을 한 게 참 잘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마터면 오늘 신혼집 계약서에 도장도 찍을 뻔했는데 그랬으면 위약금 때문에 배만 불렀을 터였습니다. 더 아플 뻔했네요. 그래서 때맞춰 벌어진 그 일이 하늘이 도우신 것인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어쩌면 조상님들께서 제가 개차반 같은 놈이랑 결혼하는 걸 결사 반대하신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저는 파혼을 하게 됐고 다행히 이후로도 아버지의 회사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겨우 며칠 만에 정리될 일이었는데 그놈이 그렇게 유난을 떨었던 거죠. 나중에서야 그 생각을 했지만 그 인간이 저보다도 우리 회사 소식을 빨리 듣는 걸 보니 아빠 회사에 적지 않게 관심이 많았나 보네요. 결혼했으면 나중에 자기가 회사의 숟가락이라도 얹을 생각이었나 싶어서 더 다행스러웠네요. 저도 나름 신중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콩깍지가 잘 씌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가 알아서 복을 걷어차준 덕분에 제가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았으니 너무 다행하다고 생각하며 지금은 고마워합니다. 덕분인지 생각했던 것보다 파혼의 상처가 그리 크지 않았고 미련도 없으며 분노만 남았다고 생각하니 그립거나 슬픈 감정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일을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는 부디 정신 차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바랐습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난 후에 저는 정말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었어요. 저와 같이 박사과정을 준비하다가 만난 동료였는데 관심사가 비슷해서 그런지 저희는 처음부터 정말 잘 맞았어요. 당시 결혼 생각을 완전히 접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아무래도 저는 그 사람에게 첫눈에 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서로 공부하며 붙어 다니던 우리는 몇 년의 연애 끝에 평생을 약속하게 되었고 코로나가 끝나고 올해가 되어서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이미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는 완벽한 제 짝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말이 잘 통하는 남편 덕분에 웃음이 끊이지 않고 우리가 같은 일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다 보니 시부모님께서도 제 일을 존중해 주시고 며느리 대접도 아주 잘해 주시어서 우리 부모님도 사위를 무척 좋아하시고 모두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는 요즘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이제서야 제가 제 자리를 찾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이 안정적인 행복을 계속 지키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는 걱정 없이 행복한 신혼을 보낼 것이며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